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도 한번, 어, 좀 장시간 통화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어, 스테이킹을 현금으로 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 뭐, 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스테이킹은 현금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 이 제가 그 KOK 플레이 앱을 아예 화면 녹화를 하나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원금 자체가 가상자산 암호화폐였다. 그럼 KOK로 해지를 했을 때 원금이라는 거를 돌려줬을 때 받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어, 이 화면 녹화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KOK 플레이 그 앱을 처음에 어,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첫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걸 녹화를 해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지금 바로 클릭을 할 거는 이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상태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뭐냐? 지갑이에요. 내 지갑. 지갑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은 게 이 정도의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KOK, USDT 이 네 가지가 이 지갑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갑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어,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요. 아까 보셨던 상단에 세 개의 그 아이콘이 있는데 아이콘 중에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중간에 있던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일 우측 상단에 이 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아, 방금 보여드리는 여기서 제가 지금 클릭을 해서 다음 화면이 넘어간 게 이 채굴 부분을 클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화면으로 넘어가요. 아까 그 뭐, 어, 은, 어, 하여튼 검증된, 하여튼 이상한 이제 메시지가 하나 떴었는데, 그거를 OK를 누르시고 들어가면은 채굴이라는 이 부분까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아,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다음 화면이 나오는 게 이 하단부에 있는 채굴이라는 버튼을 눌러요. 요 부분이 어, 저희가 이야기하는 스테이킹이에요. 채굴이라는 용어는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채굴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채굴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하단부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처음에 되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여기에 비트코인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금방 어, 비, 그 여기에서 금방 바뀌었는데 비트코인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눌러가지고 그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더리움으로 이 부분을 교체를 하고 나서 교체를 딱 하면은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사라지고 이더리움 요거와 같은 이더리움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에서 KOK를 누르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은 KOK로 바뀌어 있죠, 그죠?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이 어떠한 코인 또는 토큰을 스테이킹을 할 거냐, 채굴이라고 했으니까 채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코인 종류를 스테이킹을 할 거냐,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화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 거나 하면은 제가 요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설정을 했고 그 다음 설정을 수량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코인의 종류를 선택을 했고 수량을 선택을 했는데 보내기 가능한 보행이 가능한 수량이 이 정도가 되고 여기에서 수량을 지금은 현재는 0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화면에서 이 부분을 어, 일단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10%, 그 다음에 25%, 50%, 75%, 그 다음에 100%.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클릭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 258을 제가 눌렀거든요. 그래서 2, 2, 5, 8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내가 가진 거에 10%를 할 수도 있고 25%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 수량 대비해 가지고 퍼센테이지 수량만큼이 여기에 바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숫자판을 그대로 이용을 해갖고 몇 개를 내가 스테이킹을 하겠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 화면이지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KOK를 지정을 했고 어떤 걸 할 거냐. 그 다음에 수량도 지정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채굴하기를 눌러버리면은 저는 다음은 하면은 어 제가 스태킹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스태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 채굴하기가 결국에는 스태킹 하기 그 기능의 어, 그 아이콘이죠.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스테이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처음에 그 여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지갑 안에 우리 KOK 플레이 안에 원금이라고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외에는 현금이라는 것 자체를 글씨를 이거는 잘 못 쓰겠는데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안 해요. 이 앱 속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앱 속에는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안 해요. 뭐만 존재하느냐? 암호화폐 이것들만 존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현금을 어, 여기 그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그 화면 녹화를 통해서 말씀을 일단 먼저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 원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그 은행에 넣어놨는 상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행이 되면은 국내 거래소로 원화를 여기에 가지고 있던 원화를 국내 거래소로 보내면은 여기에서 원화가 또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넘어가면은 이 거래소에 그 원화를 얼마 동안 보관을 해야 되나 하면은 이건 좀 옛날 잘못됐는 거네요. 여기 이 거래소로 보내진 상태에서 최초 이용자는 48시간, 최초 이용자는 48시간, 기사용자는 24시간 동안 여기에 대기를 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이거 외에도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USDT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코인 또는 토큰들을 여기서 매수를 해요. 매수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지불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은 사라진다. 그러면 그 현금은 누가 가져갔느냐? 내가 이런 몇 가지의 그 암호화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샀다 그러면은 그 하나를 판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원화, 현금은 그 사람한테 매도자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예 원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원화라는 거는 존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스테이킹을 하는데 현금을 가지고서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나 하면은 직접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스테이킹 절차, 그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더더군다나 뭐가 문제나 하면은 여기에서 이런 어,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거래소, 여기도 거래소, 여기도 거래소, 여기도 거래소.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데에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셨을 건데 못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현금을 주고 샀으면은 이거는 해외 거래소, 어떤 거래소냐?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그 거래소로 출금을 하는 데의 용도로 쓰이는 건데, 그러면은 이 국내 거래소에 지갑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지갑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지갑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지갑이라는 게 결국엔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개인 계좌예요. 일반적인 통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 계좌에서 해외 거래소, 여기는 국내 거래소.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 여기도 자기의 지갑이 있어야 돼요. 계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주소에서 주소, 계좌에서 계좌로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금을 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이 해외 거래소에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에서 트론을 샀다. 트론을 샀으면은 트론을 이쪽으로 이 지갑, 이 해외 거래소에 있는 지갑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바이비트다, 쿠코입니다, 게이트아이오다 그러면은 이 지갑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트론을 옮기는 거지요. 그럼 여기에서 이 트론을 같은 거래소인데 거기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면 뭘 갖느냐? USDT를 갖게 돼요. 트론 슬래시에서 USDT 해가지고 이렇게 페어 상태로 쌍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KOK가 USDT이기 때문에 USDC나 뭐 이런 거를 사가지고는 그러니까 KOK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어 상태가 USDT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트론을 팔게 되면은 USDT를 갖고 이 USDT를 가지고서 KOK를 매수를 하는 거죠. 이 매수한 거를 이제 그 여기에서 매수를 한 상태잖아요. 이거를 KOK 플레이에 있는 앱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나와요. 이 KOK 플레이 자체에 내 주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주소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통장, 여기 주소, 이 주소에서 또 이 주소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현금이 움직이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현금이 원금이다라고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KOK를, 비트든 이더 USDT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스테이킹이 되는 거는 스테이킹이 돼가지고 기준이 잡히는 게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KOK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여러 번이 상승이 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어요. USDT 그다음에 USDT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거래소의 가격은 1달러고 플랫폼 가격도 그냥 1달러로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USDT도 다 거래소의 가격과 거의 동일하게 그, 플랫폼 가격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비트이더 USDT는 그대로 개수만큼 넣는 게 플랫폼 가격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거래소에서 샀던 가격하고 거의 동일하게 스테이킹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나 하면은 여기에서 뭐, 아, 제가 일단 빠져버려갖고 그 계산을 해갖고 넣을 때는 개수로 갔는데 개수당 플랫폼 가격은 개수당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개당 얼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1달러가 넘고 수십 달러가 되는데 그러면은 한 개당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한 개가 옛날에 뭐 한 7,000불이다. 7,000달러라고 돼 있는데 내가 실제로 플랫폼 가격이 그러면 결국엔 7,000달러인 거죠. 한 개당 7,000달러. 근데 내가 스테이킹을 한 거는 7,000달러치는 못 사고 700달러치를 샀다. 그럼 0.1개지요. 그럼 0.1 곱하기 7,000달러를 하면은 700달러로 스테이킹이 그 예전 형식으로 지갑에 이렇게 내교환 자산으로 돼 있는 거는 7,000달러 USD 해가지고 돼 있을 거예요. 왜? 0.1개 곱하기 7,000달러를 하면은 이 단위가 하나는 그냥 0.1이고 곱하기 USD니까 곱해버리면은 USD만 단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700달러가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의 첫 번째가 저는 12,000 몇 개가 지금 저 보상을 받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보상 기준이 그 스테이킹을 한 그 플랫폼 가격을 곱한 US 달러로 표시가 돼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스테이킹을 한 사람은 0.14달러에 스테이킹을 한 사람도 있고, 1달러에 한 사람도 있고, 1.5달러에 한 사람도 있을 거고, 2달러에 한 사람도 있고, 7달러에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한 사람들은 많은 개수를 넣겠죠. 그때 늘 당시에는 곱하기 0.14달러 때 사가지고 플랫폼 가격을 보니까 0.15달러였다 그러면은 그때 샀던 개수 곱하기 0.15를 곱해가지고 US 달러로 표시가 돼 있었던 거예요. 1달러 때는 적은 숫자로 같은 금액으로 0.15, 14달러로 샀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같은 금액 가지고는 훨씬 적은 숫자로 개수를 사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도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그 개수 곱하기 플랫폼 가격이 좀 올라가는 상태의 플랫폼 가격으로 곱하니까 같은 가격 가지고 적은 개수를 넣었지만은 같은 스테이킹이 표시가 되기는 US 달러로 표시가 되죠.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갔던 게 나올 때는 현재의 플랫폼 가격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누기를 하면은 내가 US 달러로 되어 있는 거 나누기 플랫폼 가격의 US 달러니까 달러 없애버리니까 개수가 남는 거예요. 단위가 없어지는 거죠. 개수로, KOK 개수로 남는 거예요. 그 숫자가 내 지갑으로 처음에 보였던 그 지갑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를 또 역으로 내가 그 스태킹 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서 쭉 갔다가 이 해외 거래소까지 거쳤다가 내 지갑으로 들어온 것처럼 내 지갑에서 해외 거래소로 내보내서 거기에서 KOK를 팔고 그러면 USDT가 생기고 USDT를 거꾸로 이걸 그냥 아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게 제일 낫겠죠. 여기에서 제가 이쪽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은 수량은 여기로 들어와요. 이 부분으로. 이 부분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내보내기를 하는데 내보내기를 하려면은 이쪽에 이쪽 해외 거래소에 있는 내 지갑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보낼 때 이 주소를 아까 지갑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주소가 이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좌가 있는 거예요. 여기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보낸 거를 이제는 팔아야 되죠. 매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 이거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 이 KOK를 팔면은 USDT가 되고, 다시 한국으로 국내 거래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USDT를 가지고서 트로니든 리퍼를 사는 거예요. 사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들을 팔면은 원화로 또 만들어져요. 원화로 남아있는 게 여기에 남아있는 거를 내가 출금을 내 통장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출금을 해버리면 돼요. 이게 1년의 절차예요.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나 하면은 내가 이 지갑을 거래소의 지갑도 생성을 할 줄 몰라.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할 줄을 몰라. 그러면은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움직인 그 상황을 쭉 그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현금을 줬다는 게 공소장에 타 단체가 뭐 고소를 해가지고 기소가 되는 그 공소장 내용에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48만 명이 72만 회에 걸쳐가지고 현금을 받았다. 누가? 그게 토탈 금액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누가 받았느냐는 거죠. 말 자체가 아예 안 맞잖아요. 공소 내용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맞다고요. 그런데 공소가 되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일어난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뭐 저희 오픈방에 보면 어떤 분이 저쪽 방에서 저보고 허재백 개새끼 이거를 줄여가지고 허스키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허재백 개새끼를 줄여가지고 허스키라는 그런 용어를 쓴대요. 저는 그거 뭐 하, 하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뭐 저도 이제 뭐 그러려니 할 정도긴 하지만은 기본이 유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틀린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실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게 사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도 이야기가 자기가 현금을 줬다. 그래서 현금으로 스태킹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게 US 달러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게 현금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설명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 다 들었잖아요.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왜 저는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뭐, 범죄 집단에 속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아니다. 심지어는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금융 범죄라고 하면 그냥 사기꾼이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뭐 유사수신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법정에 가 있으니까 저보고 위증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정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웃기 찾는 소리고 뭐 허재백이라는 사람을 구속을 해야 된다고 투표까지 하는 집단이 있어요. 제, 제가 구속을 지들이 구속 투표를 한다고 이게 구속이 되고 뭐 그런 게 되나요? 아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조차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조차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거기가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누군가의 그 법망을 쉽게 빠져나가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스테이킹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지갑이 지금 뭐 그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설치조차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설치하는 방법을 이전에 또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뭘로 돼요? 내가 보상을 받고 스테이킹을 하고 외부에서 사들였던 게 사가지고 옮겨놓은 게 현금이었는지 가상자산 암호화폐 종류 중에 네 가지 중에 어떤 거였는지 이런 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뭔가를 배우면은 익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면서 자꾸 현금으로 했다, 현금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을 해봐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영향이 우리한테도 미칠 수 있다. 거기는 오만 대 다 떠들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금 보장이 안 되면은 소개도 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가 원금 보장을 소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범죄자예요. 우리는 뭐냐? 원금 현재 상태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하고 내가 피해를 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원금은 지금도 돌려줄 수 있어요. 원금 보장 하도 짓거리니까 그러면 원금 돌려줄게 하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어요? 언제 현금을 잡아 넣냐고요. 그래서 삼심 합의제 주심 판사가 원금이 현금이냐 가상자산이었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검사 보고 그 원금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상자산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가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플럭추에이션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버리면은 내가 샀을 때는 1달러 아니면 100달러였던 게 0.001달러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원금은 가상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싸움을 해봐야 우리가 원금 손실을 회복을 하거나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업무상 배임에는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은 부분도 그거고 자산 이전을 시켜가지고 KOK를 말살하자고 한 부분도 그거고 그 다음에 많아요. 어, 그리고 그 내용들을 능력이 되지도 않고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라든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많이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자산 이전을 하면은 KOK가 기축통화인데 KOK를 사라지게 하면은 남는 거는 비트이드 USDT밖에 안 남는다. 그럼 이건 누가 처먹을 수 있느냐? 홀라당 처먹을 수 있는 놈들이 있다. 그게 범죄자들이다는 거죠. 저희 주장. 그리고 그 스테이킹 지갑을 보관을 누가 하고 있어야 되느냐? 재단에서 해야죠. 근데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개발자, 운영사, 뭐 용역사. 지들은 유지 보수만 했고 개발만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개발을 한 게 아니고 또 플랫폼 구축을 했다는 그러고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KOK뿐만 아니라 그 메인넷이라는 거기에 또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범죄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결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는님인가요?
아니, 보잘것없는 범죄자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많이 알까요? 호텔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호텔 경영학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블록체인,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사람들 매출 추이, 수익 뭐 이런 걸 다 보면은 잠잠식 상태의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경찰이 알고 있었느냐? 검찰이 알고 있었느냐? 담당 고소인의 변호인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죠. 다 모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니에요. 현금이라고 따지는 거잖아요. 저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원금이 현금이면은 저도 거기에 합세를 했을 거다. 실제로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사기 유사수신, 특히 유사수신에 해당이 되겠지요. 근데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그거 딸랑 받고, 지금 예를 들어 갖고 만 개를 가지고서 내가 0.0002달러니까 이거를 곱하기 하면은 딱 만 개가 2달러가 돼요. 현재 상태에서. 그거 받고, 아, 좋습니다. 우리 목표 달성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가상자산은 가치는 항상 변해요. 지금 이 시간, 이 이 1초, 뭐, 0점 몇 초 속에서도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팔면서 가격이 출렁이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 불 또는 1,300만 원, 1,400만 원이라고 내가 현금을 딱 넣었다고 하면은 그 원화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1,400만 원이면은 뭐 모닝을 한 개 샀다. 근데 지금 뭐 모닝을 살라 그러면은 1,500, 1,6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가치는 떨어질 수는 있어도 1,400만 원이라는 그 원금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가상자산은 개수로 돌려줘 버렸는데 그 하나의 가격이 1달러 하던 게 0.00001이다. 한 개가 1달러가 했던 게 100달러가 됐다. 이런 경우는 미치게 좋죠. 근데 거꾸로라 그러면은 미치죠. 그냥 정말 미치죠.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미쳐버려요. 이런 정말 단순한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억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현금이라고 하면 저도 거기에 뭐 그 사람들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거기에 같이 합류를 했을 거고 같이 싸웠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법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 시위를 가면 경찰서 갔다 그러면 경찰서에 들어눕자 이거예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면 그 국회의원 사무실 가서 들어눕자 이거예요. 법원에 가서도 그냥 들어눕자 이거예요. 해결이 돼요. 안 된다고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법으로 갔으니까 법에서는 증거,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 자료가 있을 때 그 증거 자료를 범죄 행위가 그 증거 자료 내에 어떤 부분들이 증거가 되는 건지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이거를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하나하나 가지고 단편적인 거 하나하나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전반적인 거를 알지 못하면은 단편적인 거 가지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증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출처로 이 증거물에 대한 출처가 그 범죄자인지 아니면 우리끼리 아는 내가 이 사람한테 소개를 받으면서 원금 보장이 된다 하더라. 현금으로 돌려준대. 이러면 이 사람하고 범죄 관계는 성립이 되지요.
근데 재단, 뭐 고레벨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로는 답이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지금 스태킹돼 있는 거 그대로 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그게 원금 보장이잖아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클리어됐네요. 무죄네요. 원금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손실을 봤다는 거잖아요. 현금이 아니고 가상자산, 그들이 넣는 게 가상자산이 들어갔는데 그 가치가 사가지고 들어올 때 현금이 1,000만 원치를 샀는데 들어와가지고 넣을 때쯤 되니까 900만 원밖에 안 됐다. 700만 원, 그또 넣고 나니까 더 7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이원됐다라고 했을 때 넣는 게 현금이 아니잖아요. 가상자산이잖아요. 그 개수 돌려줬잖아요. 그러면 개수를 가지고서 네가 1,000만이 되든 나가가지고 딱 그 저기 어 그 개수만큼을 받아가지고 거래소를 보냈는데 보내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가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뭐 그 상태나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으면 또 가격이 더 추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2원 됐, 2달러 됐던 게 1달러가 될 수도 있고 0.5달러가 될 수도 있다. 나 원금 받았으니까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한 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가 차는 내용이잖아요. 있는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하고 없는 사실을 주장을 하면은 이거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억지라고 이야기하죠. 억지 주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안 되는데 뭔 놈의 뭐 일을 해결을 하겠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제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저쪽의 이야기, 이쪽의 이야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은 저는 현금으로 스태킹을 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제가 그만큼 돈 드리겠다고 이상입니다.